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29번째 이야기. 앤 황홀한 경험을 하다. 앤은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뒤편 목초지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9월의 어느 저녁이었고 숲속의 빈터와 나뭇잎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곳에 석양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오솔길의 이곳저곳에도 붉은 빛이 들이왔지만 단풍나무 아래로는 벌써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다. 전나무 밑은 포도주같이 선명한 보랏빛 땅거미가 스며 있었다. 이 저녁 전나무 꼭대기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대지 위 그 어떤 선율보다 달콤했다. 소들이 오솔길을 따라 어슬렁거렸고 애는 마치 꿈을 꾸는 듯 그 뒤를 걸으며 마미온에 나오는 전쟁 서사시를 큰 소리로 읊었다. 이 시도 지난 겨울부터 영어 교과서에 필수로 실린 것으로 스테이시 선생은 아이들에게 이 시를 외우도록 했다. 애는 병사들이 떼를 지어 적군에게 향하고 창을 겨누는 장면을 상상했다. 불굴의 창병들은 꿋꿋이 싸웠노라. 함락되지 않은 그들의 검은 숲이여. 이 시구에 이르자 애는 황홀감에 지그시 눈을 감고서는 마치 자신이 그 영웅들의 대열에 선 듯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다이애나가 베리신의 밭으로 통하는 현관문을 지나고 있었는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앤에게 뛰어오고 있었다. 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태어난 척했다. 오늘 저녁은 보랏빛 꿈속 같지 않아, 다이애나? 살아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아침이 되면 난 언제든 아침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지. 다이애나가 말했다. 응, 멋진 저녁이야. 그런데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뭔지 맞춰봐. 3번의 기회를 줄게. 앤이 외쳤다. 샬럿 길리스가 교회에서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앨런 사모님이 우리더러 교회 장식을 하라고 하신다. 땡! 샬럿의 남자친구가 반대할걸? 아직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없는 데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장례식 분위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그런 건 너무 뻔하잖아. 내가 말하려는 건 굉장한 소식이라고. 다시 생각해봐. 제인의 어머니가 생일 파티 열어주신대? 다이애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검은 두 눈이 춤추듯 반짝였다. 애는 절망에 빠졌다. 그럼 모르겠어.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어젯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너를 집에 데려다 준 것? 이거야? 다이애나가 화가 난 듯 소리쳤다. 절대 아니야. 그 애가 바래다 줬으면 떠벌리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너가 못 맞출 줄 알았어. 엄마가 조세핀 할머니께 편지를 받았는데 조세핀 할머니께서 너와 나를 다음 주 화요일에 살료타운으로 초대해서 박람회를 구경시켜 주시겠대. 어때? 순간 애는 단풍나무에 몸을 기대야겠다고 생각하며 속삭였다. 다이애나, 정말이야? 그런데 마릴라 아주머니가 허락 안 하실까봐 걱정돼. 밖에 못 나가게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인이 2인용 마차를 타고 화이트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미국인 공연에 가자고 했었는데 아주머니가 제인이나 나나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하라고 하셨어. 난 정말 가고 싶었거든. 엄청 실망했지 뭐야. 다이애나,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까먹었다니까. 후회가 되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말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럼 이건 어때? 우리 엄마에게 부탁해서
마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려달라고 할게. 그럼 허락해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라고, 앤. 나는 박람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다른 애들이 다녀왔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주눅 들었었는지. 제인과 루비는 2번이나 다녀왔다고. 올해 또 갈 거래.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때까지 박람회 생각은 안 할 테야. 괜히 기대했다가 못 가게 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견디기 어려울 것 같거든. 하지만 가게 된다면 그 무렵에 새로운 코트가 완성될 거라 기뻐. 마릴라 아주머니는 내가 새 코트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 내 낡은 코트로도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다면서 새 드레스로 만족하라고 하셨지. 물론 새 드레스는 정말 예뻐. 짙은 파란색이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지. 마릴라 아주머니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만들어주셔. 매슈 아저씨가 린다 아주머니에게 또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까봐 그러신대. 나는 좋지. 옷이 유행하는 스타일이면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쉽잖아. 적어도 내 경우는 그래. 원래 마음이 선한 사람한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매슈 아저씨는 내가 꼭 새 코트가 필요하댔어. 그래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파란색 옷감을 사오셨어. 이번 옷은 카모디에 있는 재단사가 직접 만들 거래. 토요일 밤에 완성되고. 나는 일요일에 새 코트를 입고 새 모자를 쓰고 교회의 복도를 걷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야. 자꾸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될 것만 같아서. 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 모자는 정말 예뻐. 매슈 아저씨가 지난번 카모디에 같이 갔을 때 사주셨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금색 끈과 술이 달린 작은 파란색 벨벳 모자야. 네 것도 예뻐, 다이애나. 너한테 잘 어울려. 너가 지난주 일요일에 교회 복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너가 내 단짝 친구인 게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그런데 옷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면 나쁜 짓일까? 마릴라 아주머니는 이런 생각은 죄악이래. 하지만 난 재밌는 걸. 그렇지 않아? 마릴라는 앤이 샬롯타운에 가는 걸 허락했고 베리 씨는 다음 주 화요일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다. 샬롯타운은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베리 씨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당일치기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므로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다. 하지만 앤은 이런 것마저도 즐거웠다. 화요일 아침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화창한 날이 분명했다. 전나무 뒤편의 동쪽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비탈 가수원 집의 서쪽 다락방 불빛이 보였다. 다이애나도 일어났다는 증거였다. 애는 매슈가 화로에 불을 지필 때쯤 옷을 차려입고 아침 식사까지 다 준비했다. 문제는 앤이 너무 들떠서 아침을 잘 먹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친 애는 새 모자와 코트를 꺼내 입고 개울을 건너 전나물 숲을 지나 허둥지둥 비탈 거수원 집으로 향했다. 베리 씨와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곧장 출발했다. 한참을 가야 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매 순간이 즐겁기만 했다. 붉은 햇살이 수확을 마친 들판 위로 퍼져나가는 이른 아침. 촉촉한 길을 따라 마차를 타고 내달리는 건 상쾌한 일이었다. 공기는 신선하고 상쾌했으며 연기와 같은 아지랑이가 골짜기 너머 언덕 위로 피어올랐다. 길은 주황빛깔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나무로 우거진 숲을 지나 한때 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다리로 이어졌고 해변을 따라 굽이치며 낚시꾼들의 오두막을 지나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덕이 나왔고
안개가 자욱한 푸른 하늘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넘쳤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샬롯타운에 도착하여 너도 밤나무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너도 밤나무 집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한 저택이었다. 길에서는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집 주위에는 초록색 느릅나무와 가지가 무성한 너도 밤나무가 가득했다. 조세핀 베리는 날카로운 검은 눈을 반짝이며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이했다. 우리 꼬마 승려 애니 마침내 와주었구나. 어머, 키 큰 것 좀 봐. 이제는 나보다도 더 크겠는걸. 그리고 상당히 예뻐졌구나.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것 같구나. 앤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걸요. 예전보다 죽은 깨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딱히 더 좋아진 건 없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조세핀 베리의 가구들은 나중에 애니 마닐라에게 털어놓은 것에 따르면 눈 돌아가는 수준이었다. 저녁 준비를 살피러 조세핀 베리가 자리를 비우자 두 시골뜨기 소녀는 응접실에 멋들어진 자태에 압도되고 말았다. 다이애나가 속삭였다. 궁전에 온 것 같지 않아? 난 조세핀 할머니 댁은 처음이야. 이렇게 웅장한지 몰랐어. 줄리아 벨도 같이 와서 구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걔는 항상 자기네 집 응접실을 자랑하잖아. 앤이 황홀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벨벳 카펫, 실크 커튼. 꿈속에서 그리던 거야, 다이애나. 그런데 그거 알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이 방이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그래서인지 더는 상상할 게 없네. 가난한 것이 위안이 될 때도 있구나. 상상할 여지가 많잖아. 샬롯타운에서 보낸 시간들은 세월이 흘러서도 앤과 다이애나의 추억에 고이 간직될 터였다. 처음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기쁨에 휩싸여 있었다. 수요일에는 조세핀 베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박람회에 가서 하루 종일 그곳을 구경했다. 앤은 나중에 마릴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그렇게 흥미진진한 것들은 처음 봤어요. 어떤 부스가 제일 좋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전 말과 꽃, 장식품이 있는 곳이 제일 좋았어요. 조시파이는 레이스 바느질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그리고 조시파이가 잘 돼서 저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제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몬 앤드루스 아저씨는 그라벤스타인 사과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다이애나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상품으로 돼지를 받는 건 우스꽝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이애나의 생각에 공감할 수 없었죠. 마릴라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이애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돼지 생각이 날 것 같대요. 클라라 루이스 맥퍼스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탔고요. 린드 아주머니는 버터와 치즈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하셨어요. 에이버니 마을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린드 아주머니를 낯선 사람들 틈에서 발견할 때까지 제가 그동안 린드 아주머니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있죠.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제 존재가 아주 미약하게 느껴졌어요. 조세핀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경마도 보여주려고 특별석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같이 안 가셨어요. 아주머니는 경마가 혐오스럽대요. 교회를 다니는 신도로서 그런 것들은 멀리하며 모범을 보이는 게 의무래요. 하지만 경마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린드 아주머니가 오셨다고 한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경마장에는 자주 갈 것 같지 않아요.
그곳에는 물론 매혹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다이애나는 너무 흥분해서 빨간색 말이 이기는 쪽에 10센트를 걸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빨간색 말이 우승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기도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저는 앨런 사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하는데 경마장 이야기만 쏙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할 일이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친구라는 건 양심이 하나 더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내기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빨간색 말이 정말 우승을 해버렸거든요. 내기를 했다면 10센트를 잃을 뻔한 거잖아요. 올바른 마음을 품어서 상을 받았나 봐요. 저희는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열기구를 타고 싶어요. 마릴 아주머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점치는 남자도 봤어요. 조세핀 할머니가 저희에게 10센트씩 주시면서 점을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피부색이 완전히 까맣고 돈이 많은 사람이랑 살아야 섬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주위에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을 유심히 쳐다봤는데 다 별로였어요. 하긴 남자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 이른 일이죠. 아,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마릴 아주머니.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조세핀 할머니는 약속대로 저희를 손님 방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아한 방이었어요. 마릴 아주머니. 하지만 손님 방에서 잔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꼬마였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목요일이 되자 두 소녀는 마차를 타고 공원에 다녀왔고 저녁에는 음악학교 공연을 관람했다. 매우 유명한 프리마돈나의 공연이었다. 앤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빛나는 밤이었다. 오, 마릴 아주머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저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침묵 속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실리츠키 부인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하얀 새틴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착한 아이가 되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별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는데 그건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는 어찌나 아쉽던지. 저는 조세핀 할머니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길 건너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진정이 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정말 엉뚱하다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맞는 거 있죠. 아이스크림은 꿀맛이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식당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요. 다이애나는 자기가 도시 체질인 것 같대요. 조세핀 할머니가 저는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셨는데 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골똘히 생각해 봤죠. 그때가 생각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 도시 체질이 아니고 그래서 기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끔씩은 밤 11시에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대부분은 밤 11시에 동쪽 다락방에 누워서 제가 잠드는 순간에도 별들이 반짝이고 전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냇물을 아른거리게 한다고 생각하며 잠드는 게 더 좋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식사 때 조세핀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으세요.
전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전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를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희는 황송한 대접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금요일이 되자 베리 씨가 소녀들을 데리러 왔다. 좋은 시간 보냈겠지? 조세핀 베리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물론이죠.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너는? 꼬마 소녀 앤? 저는 매 순간이 즐거웠는걸요. 앤은 갑자기 팔을 뻗어 늙은 여인의 목을 감싸 안고 주름진 볼에 입을 맞췄다. 다이애나는 그런 행동을 취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앤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조세핀 베리는 기뻐했고 마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서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아이들이 떠나버린 집은 적적했다. 조세핀 베리는 자기 중심적인 노인이었다. 자신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주었다. 애는 조세핀 베리를 기쁘게 했고 그 결과 노인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세핀 베리는 앤의 유별난 말솜씨보다는 그녀의 생기발랄함, 깨끗한 영혼, 귀여운 애교와 눈과 입에 어린 달콤함에 더욱 끌렸다. 마릴라 커스버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을 때 노망이 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우리 집에도 앤과 같은 아이가 있었다면 난 더욱 다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앤과 다이애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들떠 있었다. 사실 더 기뻐하고 있었다. 이 여정의 끝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화이트 샌즈를 지나 해변길로 접어들었을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 달이 수평선에서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곳들은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파도는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었고 바다 내음이 강렬하지만 신선하게 느껴졌다. 애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다는 것도 좋고 집에 가는 것도 좋아. 애니 개울이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초록 지붕집의 부엌에서는 앤을 환영이라도 하듯 불빛이 새어나왔고 열린 문틈으로는 가을의 추위를 녹여줄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고 있었다. 앤은 언덕을 뛰어 저녁 식사가 차려진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릴라가 뜨개질 감을 접으며 말했다. 왔니? 앤은 신이 나서 말했다. 네, 집에 오니 너무 좋아요. 저는 모든 것에 입맞춤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 시계에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건 구운 치킨인가요? 혹시 저를 위해 요리하신 거예요? 마릴라가 대답했다. 그래, 널 위해서야. 먼 길 오느라 배고플 것 같아서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메시 오라버니가 오는 대로 저녁 먹자꾸나. 너가 없는 동안 집안이 어찌나 허전하던지. 지난 나흘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더구나. 저녁을 먹은 뒤 화롯가에 앉아 애는 메시와 마릴라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애는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제 인생의 황금기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최고로 좋았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